안녕하십니까. 포트폴리오로 마법을 부리는 우리은행 포트폴리오 매니저 해리포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저점에서 타이밍을 잡고 고점에서 파는 타이밍 매매가 너무 어렵고 그게 결과론적으로도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투자하실 때 누구나 엣지 있는 펀드나 스타일리시한 ETF나 종목을 찾기 마련인데요. 고리타분한 S&P 500이나 코스피 200이나 투픽스 150이나 이런 거 말고 초전도체, 반도체, 태양광, 수소, 전기차, 자율주행, 2차 전지 이런 것들에 이제 열광을 하시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보여드릴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갸우뚱하실 겁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의 수많은 대형주 펀드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인덱스 S&P 500을 이긴 비율입니다. 40%밖에 되지 않고요. 더 놀라운 건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펀드 중에서 S&P 500을 이긴 펀드의 비율이 12%입니다. 10개 중 9개가 S&P 500한테 졌다는 얘기입니다. 옆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비슷한 비율로 겨우 17%만 인덱스를 이겼고요. 10년 동안 겨우 14%만 인덱스를 이겼습니다. 그나마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그 정도 수치가 나왔지, 유럽은 10년 동안 겨우 7%, 캐나다는 겨우 3%만 인덱스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월가의 수많은 똑똑한 펀드 매니저들이 정말로 잘할 것 같지만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럽죠. 지금까지 수익보다는 변동성이 낮은 상품이 좋다고 말씀드렸고, 리밸런싱에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결혼 시장에 빗대어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구성해야 내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덱스 펀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상품이 아니라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고요. 이 인덱스 펀드 안에서 주기적으로 자산의 편출입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리밸런싱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그 안에는 수많은 섹터의 수많은 종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서로 상관관계를 낮춰서 자동적으로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얘는 수수료가 엄청 쌉니다. 그래서 장기로 갔을 때 일반 펀드들과 수익률 격차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결국 돌고 돌아 인덱스 펀드로 가냐고요? 월가의 그 똑똑한 펀드 매니저들이 단기로 60%나 장기로 90%나 이 고리타분한 인덱스를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률 측면에서도 인덱스 펀드를 포함하셔야 되고요. 많은 금융기관들이 추천 상품에 인덱스를 포함시키는 아주 단순한 이유가 됩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가 미국의 지난 거의 100년간의 S&P 500의 수익률인데요. 이 빨간색이 주가가 올라서 수익을 얻은 수익률이고, 플러스 배당 수익률을 재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11%의 수익이 나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11% 하루에도 먹을 수 있는 수익률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볼게요. 한 3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해요. 그럼 25부터 55세까지 사회생활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25세 1억을 투자해서 연 11%씩 계속 만들면 55세 은퇴할 때 이게 23억이 돼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30년 전에 3%짜리 정기금을 하셨다면 30년 지났을 때 겨우 2.4억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격차가 10배가 나게 됩니다. 내가 인덱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뭔가의 실력이 있다라면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포트의 중요한 자산은 인덱스로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럼에도 많은 투자자들은 야, 나이 들어서 그 부자 되면 뭐해? 나는 젊었을 때 빨리 돈 모아서 영앤리치가 되고 싶어. 그 돈으로 슈퍼카도 사고 한강뷰 아파트에 살 거야. 이런 분들도 심리는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제가 2000년도에 IT 버블 때 기술주에 투자했다 한번 쓸려 나가고,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가 왔을 때 신흥국에 투자했다가 또 한번 쓸려 나가면서부터 저는 그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포트폴리오 투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손실이 나고 고통스러운 시기에도 어쨌든 2022년 제 수익은 플러스가 났습니다. 아주 새똥같이 작은 수익이긴 하지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 인버스 했냐? 그런데 저는 인버스는 제 포트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비결은 달러였습니다. 저는 제 포트폴리오에 한 40%의 달러 자산을 포함하고 있고요. 위기가 와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2022년에 달러가 급등을 하면서 제 포트폴리오를 지켜줬습니다. 일부 자산은 오히려 수익이 나기도 했고요.
이 파란색이 S&P 500이었고요. 빨간색이 달러 원 환율입니다. 마이너스 한 30% 가까이 빠질 때 20%가량 환율이 올라주면서 마이너스의 30의 손실을 메꿔줬던 겁니다. 이거는 우리처럼 기축통화가 아닌 신흥국의 원화를 쓰는 사람들의 혜택입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했습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달러를 원으로 바꿨습니다. 한 1,100원에. 그래서 코스피를 샀어요. 마이너스 30%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나는 다시 달러로 바꿀 거야 했더니 달러가 1,400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20% 손실이 납니다. 30%에 20%면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게 되면은 선진국의 투자 자산은 썰물처럼 신흥국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은 달러가 높아질 거고 신흥국에서 달러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거기서 손실을 커버할 수가 있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달러가 이미 1,440원 이렇게까지 올라가지고 달러로 투자하기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타이밍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지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달러 원 그래프입니다. 이때가 IMF가 터져서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고 이때 미국이 대공황 이후로 가장 힘들었던 금융 위기의 시기입니다. 이때 환율 기억하시죠? IMF 때 한 2,000원 갔었고 금융위기 때 대략 한 1,700원, 1,800원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점은 잘 기억을 못해요. 이때가 우리나라가 이제 변동환율로 바뀌었고 1987년도 어느 순간에 환율이 700원이었다가 97년도에 800원이 됐고 2007년도에 1,000원이 됐고 1,100원, 1,200원 저점이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직도 수출을 많이 해야 살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율의 변동성은 엄청 앞으로도 심할 거고요. 또 환율의 저점도 우리나라 성장이 정체되면서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너무 높지만 않으면 투자 자산에 항상 달러 비중을 가져가는 걸 아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덱스 투자와 달러를 활용한 투자를 말씀드렸는데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주 소수의 분들만 이거를 투자에 활용하십니다. 부디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이 기본적인 거지만 아주 파워풀한 포트폴리오 투자 원리를 이용해서 지지 않는 투자를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지 않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명동 푸테크와